안녕하세요. 미래의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름답게 만들어갈 눈부신 주인공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반짝이는 꿈과 끝없는 가능성을 곁에서 늘 따뜻하게 지켜보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학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길잡이이자 코딩 멘토, 마스터즈 코딩학원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과학과 코딩을 사랑하는 초등학생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보았을 아주 멋진 꿈의 무대, 바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쩐지 엄청난 천재들만 나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시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영어 스펠링을 컴퓨터 키보드로 엄청나게 빨리 두드려야만 할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특별한 친구들만의 세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 올림피아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딱딱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재미있는 퍼즐을 풀 때 발휘하는 곰곰이 생각하는 힘, 바로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는 아주 즐거운 두뇌 축제랍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가 되어 사건의 단서들을 모아 범인을 찾듯이 문제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고 해결책을 추리해내는 능력을 뽐내는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 마스터즈와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즐겁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온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도전하고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보올림피아드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동안 어떤 흥미로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이 멋진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흥미진진한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대회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마스터즈의 연구진 선생님들이 지난 수년간의 기출문제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생각의 흐름을 크게 10가지의 매력적인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재미있게 풀어내어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을 하며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논리적 추론 게임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의 등수를 예측하거나 누군가 몰래 과자를 먹었을 때 엇갈리는 주장들을 내놓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때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찾아내는 짜릿한 탐정놀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방대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규칙을 찾아내는 패턴 분석 문제입니다. 토끼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식하여 늘어나는 머릿수를 유추하거나 길게 나열된 숫자나 문자열 속에서 반복되는 마디를 찾아내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100만 번째의 상황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마법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경우의 수를 세어보는 조합 탐색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서로 한 번씩 1대1로 인사를 나눌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거나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겹치지 않게 입는 방법의 가짓수를 알아내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저 손가락으로 감을 믿고 세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 없이 체계적으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려가며 분류하는 꼼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적화와 전략 문제입니다. 한정된 용돈으로 가장 많은 사탕을 사려면 어떤 묶음 상품을 골라야 할지, 혹은
제한된 무게만 견딜 수 있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장난감 기차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무너지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전략가의 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매 순간 눈앞에 보이는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탐욕적인 방법이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관계망을 분석하는 네트워크와 길찾기 문제입니다. 여러 개의 마을과 그 마을들을 잇는 복잡한 도로망이 주어졌을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마을을 방문하는 방법이나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를 그려서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경로를 찾는 등 마치 멋진 도시의 설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임 이론 문제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바둑돌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져갈 때 마지막 바둑돌을 가져가는 쪽이 이긴다면 내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 처음 시작할 때 몇 개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묻는 고도의 심리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어막과 마법의 숫자를 찾아내는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상태 변화와 시뮬레이션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걸어가는 개미들이 서로 부딪혀 방향을 바꿀 때 제일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지는 개미의 시간을 구하거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특정한 톱니바퀴의 방향을 맞히는 등 오류 없이 상황의 변화를 끝까지 쫓아가는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는 숫자들이 가진 고유한 성질과 비밀을 파헤치는 정수와 연산 퍼즐입니다. 어떤 수를 특정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의 규칙을 찾거나 소수와 배수의 성질을 마법 지팡이처럼 이용하여 아무리 커다란 숫자의 비밀이라도 단숨에 풀어헤치는 짜릿한 문제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의 세상을 머릿속에 띄워보는 지각과 도형 퍼즐입니다. 색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특정한 모양으로 가위질을 한 후 완전히 펼쳤을 때 어떤 무늬가 나타날지 상상하거나 크기가 다른 직육면체 블록들을 무너지지 않게 짝지어 쌓아 올리는 등 자유자재로 공간을 회전시켜보는 상상력이 큰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물건을 정리하고 꺼내는 순서를 묻는 자료 구조의 이해 문제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팬케이크를 뒤집개를 이용해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괄호들이 짝에 맞게 잘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컴퓨터가 정보를 기억하고 다시 꺼내어 쓰는 스택이나 큐와 같은 원리를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으로 바꾸어 놓은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흥미진진한 10가지 유형의 문제들은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어떤 파트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을까요? 저희 마스터즈가 여러분의 완벽한 대회 대비를 돕기 위해 아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의 영역별 출제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무려 전체 문제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파트는 단연코 이산수학과 논리추론 파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칙연산의 반복적인 훈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며 모순을 잡아내는 능력이 컴퓨팅 사고력의 가장 핵심적인 뇌의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경우의 수와 확률, 즉 조합론 파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세어보는 것은 훗날 컴퓨터 알고리즘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완벽한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와 연산, 즉 정수론 파트가 약 20%를 차지합니다. 약수, 배수, 나머지, 소수 등 숫자의 본질적인 성질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퍼즐처럼 엮어내는 수학적 감각을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수 및 규칙성 파트로 약 10%의 비율로 출제되며
반복되는 패턴을 일반화하여 하나의 멋진 식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과 공간 감각을 다루는 기하 파트가 남은 10%를 차지하며 머릿속으로 형태를 이리저리 조작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명확한 통계 지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정보 올림피아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중고등학교의 선행 수학 지식이나 기계적인 계산 반복 훈련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적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황금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이 멋진 사고력의 산맥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단단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아주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절대적인 전략은 바로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문맥을 완전히 장악하는 국어 실력, 즉 독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보 올림피아드의 문제들은 마치 한 편의 재미있는 짧은 동화나 복잡한 보드게임의 설명서처럼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그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지요. 이 긴 글을 눈으로만 대충 휙 읽고 넘어가면 10중 8구 출제자가 쳐놓은 얄미운 함정에 쏙 빠지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제약 조건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나만의 쉬운 언어로 요약하며 출제자의 의도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정답의 절반은 훌륭하게 맞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을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표로 그려내는 시각화 훈련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훌륭한 프로그래머들도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항상 빈 종이와 펜을 꺼내듭니다.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동그라미와 선을 그어 나만의 보물지도를 만들고, 숫자들이 변하는 규칙이 헷갈린다면 차곡차곡 표를 그려서 변화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해야 합니다. 낙서를 하듯 자유롭게 종이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습관이야말로 막막한 논리의 벽을 산산조각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크고 두려운 문제를 아주 작게 쪼개어 보는 분할 정복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에 나오는 숫자가 100이나 1000이 넘게 등장하는 거대한 문제를 풀려고 무작정 덤벼들면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도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아주 작게 줄여보는 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3일 때는 답이 어떻게 될까? 4일 때는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부터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쭉 나열해보면 그 데이터들 안에서 숨겨져 있던 놀라운 규칙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작고 소중한 규칙을 정확히 발견해내어 다시 원래의 거대한 문제에 덧입혀 단숨에 해결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단순하게 정답을 맞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위대한 호기심과 강철 같은 끈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들은 학원에서 배운 공식을 대입해서 1초 만에 뚝딱 풀리는 시시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길이 꽉 막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왜 이 방법은 안 되는지, 내가 놓친 숨은 조건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고민하며 다시 시도하는 그 험난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두뇌 세포는 엄청나게 깨어나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답지를 바로 펴보지 않고 스스로 끙끙대며 치열하게 고민해본 그 10분의 시간이 훗날 여러분을 세상을 놀라게 할 인재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중한 걸음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내가 푼 방법과 논리의 흐름을 친구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직접 소리내어 또박또박 설명해보는 멘토링 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논리 과정을 조리 있게 설명하다 보면 내 생각의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혹은 나의 어느 접근 방식이 특히 기발하고 훌륭했는지를 스스로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 마스터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원의 교실이 항상 아이들의 즐거운 토론과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끙끙대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채로운 생각을 나누며 선생님의 부드러운 유도 질문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아하 하고 정답을 찾아가도록 우회적으로 돕는 것. 이것이 마스터즈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자 여러분의 컴퓨팅 사고력을 2배, 3배로 쑥쑥 자라나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공부를 하는 험난한 과정에서 때로는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낯설고 외계어처럼 느껴져 깊은 좌절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예비 개발자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달리기 선수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수없이 비틀거리고 무릎이 깨지도록 넘어지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땀방울을 흘리며 한 걸음씩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과정도 이 자전거 타기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논리 퍼즐들이 두렵고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단 한 문제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고 깊은 고민의 바다에 풍덩 빠져본다면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당당하게 성장한 여러분의 놀라운 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장의 여정에는 결코 여러분을 혼자 외롭게 걷지 않도록 언제나 밝고 환한 등대가 되어줄 마스터즈의 든든한 선생님들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답을 찾아내는 기계적인 문제 풀이 기술이나 코딩 문법만을 억지로 주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뼈저리게 깨닫고 꽉 막혔던 문제를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을 때 터져나오는 그 짜릿한 성취감과 환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답을 향해 가는 수많은 갈래길 중에서 여러분만의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당당하게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스터즈는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드림 메이커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초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빛나는 무대는 목에 거는 메달이나 상장이라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것을 준비하며 쏟아부은 뜨거운 시간과 순수한 열정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이 벅찬 과정을 거치며 튼튼하게 길러진 날카롭고 논리적인 생각의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강철 같은 끈기, 그리고 새로운 규칙과 낯선 문제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는 훗날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그 어떤 거센 비바람도 뚫고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가장 크고 튼튼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마법의 씨앗들이 셀 수 없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소중한 씨앗에 자신감이라는 맑은 물을 듬뿍 주고 끈기라는 따뜻한 햇빛을 다정하게 비춰준다면 분명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로 훌륭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충분히 그리고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전을 신나는 놀이처럼 마음껏 즐기며 매일매일 새롭게 펼쳐지는 신비로운 생각의 세계로 풍덩 빠져들어 보세요. 마스터즈는 여러분의 그 눈부시고 찬란한 위대한 도전을 두 손 꽉 마주잡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코딩이라는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나갈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가슴 벅차게 기대하며 오늘 정성껏 준비한 정보올림피아드 기출문제 완벽 분석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피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마스터즈가 전해드리는 알차고 즐거운 교육 이야기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다 함께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